미국 증시가 최근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런 거품론까지 불거진 상황인데 미국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맞습니다. 코스피 연초 대비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9.5%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23% 떨어졌어요.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예. 아니 뭐 새벽에 봤더니 나스닥은 오른다고 하는데 다우지수는 뭐 10일 연속해서 1970년대 이후 최장기 하락이라고 하는데 다우지수 연초 대비 13% 올랐어요. 예.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0%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 증시는 사실 이게 머피의 법칙,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에요. 아니 미증시 자고 나면 오르는 사상 최고치니까 미증시에 기대해서 바닥 탈출을 좀 기대했는데 이것마저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히는 양상인데요. 지금 지난주 그래도 사실 뭐 탄핵안이 가결되면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지난주 주중 하루만 올랐어요. 주식 거래 닷새 가운데 나흘이 빠졌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코스피는 2,400선이 위협을 받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670선마저 무너졌는데 외국인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모건 스테인이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이후에 8월 이후에 무려 22조 원 팔았거든요. 예. 또 팔았어요. 계엄 사태 이후에 2주 동안 4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무너졌어요. 개인들마저 국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는 트럼프 인수단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니 2차 전지주들 폭락했죠. 여기다가 반도체주 풍향계라고 하는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향후 전망을 좀 불투명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주들 실적 부진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한국 증시는 초저가 세일 중이다. 그래서 가끔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줍줍에 나서면서 하루 이틀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뭐 같은 외국인들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살만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예. 한국 증시 코스피의 PBR이 0.8배 수준으로 떨어진 건 이전에 없었던 기록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코스피, 코스닥 두 개 종목의 한 개 종목은 신저가예요. 그럴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도 워렌 버핏 같은 투자가들은 미국 시장이 너무 고평가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주식보다 현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나스닥이 3.5%나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한 1% 반등을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 거품론이 일고 있는데 미국 증시 투자해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주식시장은 뭐를 먹고 사느냐? 실적과 경기를 먹고 살아요. 예. 근데 실적이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하면 향후 미래 실적 좋은 주식은 사겠죠. 예. 경기도 좋을 거래요. 내년도 좋대요. 물가가 다소 불안해서 매파적인 인하로 끝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미증시 전망은 사실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한쪽 편에서는 정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평가돼 있다. 물론 우리가 한 3, 40년 동안 구조개혁 못해서 여전히 반도체, 조선, 뭐 이런 이제 중후장대한 산업이 계속해서 이끌고 있지만 미국은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 테마는 지금 그동안은 엔비디아라는 굉장히 듣보잡이었잖아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갑자기 미슐랭 3 맛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 맛집은 인텔하고 삼성전자예요. 여기는 어떤 집이었냐면 굉장히 소품종 대량 생산 찍어내는 데 익숙했어요. 근데 그동안은 삼성전자는 이 AI는 뭐냐? 각 고객이 갖고 온 설계도를 주면 이거에 맞춰서 10개만 만들어주세요.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 그동안은 손이 많이 가고 이익이 안 되는 이유로 우리는 멀리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AI, 오픈 AI의 챗 GPT가 탄생을 하면서. 근데 그 시장에 지금 주도 누가 하고 있냐?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8대 2 정도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여기 칩 한 개 가격이 HBM이라는 요 하나가 6천만 원대예요. 요거 영업이익률이 60에서 70%예요. 6, 7천만 원짜리 영업이익 7, 80%니 전 세계 이제 이 IT 기업들이 모두 다 줄 서고는 있어. 근데 너무나 많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걸 견제할 만한 상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타난 게 이번에 나타난 게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예요. 브로드컴은 통신용 칩 제조 업체로 패밀리스 업체예요. 패밀리스가 뭐냐? 설계만 해요.
기름 묻히지 않아. 예, 예. 모든 건 다 아웃소싱을 주는데 영업이익률이 60~70%인데 보니까 여긴 통신용 칩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 분기에 AI 매출이 3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글로벌 IT 세 기업과 AI 차세대 칩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2026년 생산 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 100만 개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로드맵을 발표하니까 예. 이 회사 주식이 하루 만에 막 20% 넘게 뛰어가지고 글로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미국 기업 9번째로 달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선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30년 내내 삼성전자, 현대차만 보고 있어요. SK하이닉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내 주식에 대한 메리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오히려 줄 섰던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전부 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 애플로 이제 줄 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국내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10개 종목 가운데 10개가 다 손해예요. 올해. 근데 미국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10개 종목 가운데 10개가 다 플러스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앞으로도 계속 뉴욕 증시만 오르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예. 실적 전망, 경기 전망을 따져놓고 보면 예. 우리나라 성장률은 미국보다 경제 덩치가 한 10배 정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내년 1.9가 안 되는데 미국은 2.1%로 너무 좋다고 얘기하니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뭐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차곡차곡 쌓아 놓을 만하다. 예. 그러나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를 돌리기 너무 어렵다. 왜냐? 외국인들이 국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환차 손이 발생해요. 그분들이 팔고 달러 환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식에서 나온 수익률이 환전하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매력적인 상황이 아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 간등간등해요. 네. 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